국방연구소가 극비리 제작 성공. 한국 공군 차세대 스텔스 드론. 한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무인 개발. 이 소식에 배 아파 죽는 중국. 일본. 국방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ED는 유인 항공기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한국 공군을 위한 은밀한 드론 편대 개발을 돕기 위해 플래그 캐리어 대한항공을 최근 선정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대한항공사 방산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이들 드론 중 서너 대가 전투기를 지원하고 호위할 뿐만 아니라 정찰, 전자전, 정밀 타격 작전 등 자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념은 보잉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왕립공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호주의 충성스러운 윙맨 프로젝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전투기 크기의 MQ-28A 고스트 박쥐 자율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다. 지난해 개발이 시작된 이 무인 비행체의 기본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ED는 현재 대한항공과 함께 세부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드론을 설계 및 제조하고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스텔스 항공기 기술을 개발해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분석가 브루스 베니트은 은밀한 전투 무인 항공기가 전투기 조종사에게 새로운 종류의 윙맨으로 배치되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이며 시스템은 공대공 전투 및 또는 적의 방공 방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베넷은 말했다. 또한 드론이 어떤 종류의 고장을 경험했다면 드론이 추락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무인 공중기 UAV는 적이 프로그래밍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파괴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이다. 문제는 전투기가 조종사가 작동하기에 이미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조종사를 지원하는 무인 항공기는 상당한 양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UAV는 지원 중인 전투기 조종사가 제공한 임무만으로도 벅차다. 고 베넷이 말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대한항공 발표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양에 대한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공군이 드론과 함께 어떤 항공기 유형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지만 7월에 첫 비행을 실시한 현지에서 개발한 KF-21 보라마에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에는 2개의 좌석 변형이 있어 한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다른 조종사는 무인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다. 군사 항공 전문가 로빈 폴더맨은 현대 한국 공군력, 대한민국 공군 투데이라는 책의 저자로 이 은밀한 드론은 의도한 역할에 따라 다른 구성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일부는 자살 공격 임무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은밀한 승무원이 없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다수의 UAV 무리는 평양의 방공을 관통하고 압도할 수 있음으로써 서울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경쟁하는 연공에 도착하면 이 무인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 대신 북한 방공 시스템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UAV를 공격하는 데 미사일을 먼저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속임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자산과 시설은 공습에 취약해질 것이며 동시에 한국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중 우월성을 확보하고 다른 항공기가 북한 영공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드론은 감시 또는 장거리 공격을 위한 표적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로빈 플레더먼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장착된 무인 항공기는 목표 정보와 이미지를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의 다양한 수신기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전장 지휘관에게 최신 상황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이러한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은밀하지만 값비싼 5세대 전투기를 획득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빈 플레더먼은 KF-21과 같은 오래되고 덜 은밀한 항공기가 드론을 앞으로 보내 적의 방공을 통과하는 경로를 정리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여 자체 무기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유형의 무인 항공기는 실제로 아티스트 렌더링에서 종종 묘사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UAV가 조종된 고속 제트기로 형성되어 비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국방, 보안 및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RUSIV 선임연구원인 저스틴 브롱크는 말했다. 이러한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소모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합리적으로 작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혼합된 구조물로서 빠른 제트기를 동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속도 및 고도 성능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충성도 높은 윙맨 디자인은 빠른 제트기처럼 수행할 수 있다면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거나 조종된 빠른 제트기에 묶여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훨씬 느리게 날아갈 수 있다. 대신 비교 가능한 힘 사이의 충돌을 위해 설계된 무인 항공기는 항공기가 아닌 군수품과 유사한 일회용 소모품 UAV로 비용 곡선의 매우 낮은 끝에 위치하거나 초음속 속도 아래에 보다 자율적이고 긴 내구성 작업을 위해 설계된 은밀한 자체 발사 및 착륙 무인 항공기로 제조되어 하이엔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브롱크는 전한다. 후자는 전체 힘 패키지의 일부로 조종된 고속 제트기와 협력하여 사용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베니트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드론은 전투기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500대의 유인 항공기에 해당하는 병력을 유지하면 한국이 200대의 제트기와 400에서 600대의 드론을 획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투기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짐에 따라 UAV는 실행 가능한 전력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 프로그램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2025년 이전에 대한항공 스텔스 드론 프로토타입이 비행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즉, 이 시스템의 변형이 초기 운영 능력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추가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개발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조종사가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선은 이러한 플랫폼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베넷은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 유인 전투기가 역사적으로 수행한 임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고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았다. 2. 밀덕텔링. 단독.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드론. 2025년 첫 비행 테스트. 지난 5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에드 박종승 소장은 에드가 준비 중인 두 가지 차세대 무인 항공기 UAV, 일명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위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들 무인기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과 정보 작전에서 큰 역할을 드론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군의 미래 전력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무인 편대기이다. 이 무인기는 현재 실전 투입 중인 MQ-9 리퍼, 나 바이락타르, 베이락터, TB2 무인기와 같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무장형 무인기지만 무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이 그것이다. 멈티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 편대기는 인간이 탄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분담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유인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무인 편대기에 전달해서 몰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유인 전투기가 표적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 영공으로 침투하여 유인 전투기를 위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여 유인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무인기가 인간이 탄 유인 전투기와 같이 작전할 때의 장점은 인간의 안전 확보 외에도 또 있다. 우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인 전투기는 그때그때 어떻게 작전할지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작전 시간이 짧고 무인기는 오래 떠 있을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 때문에 무인기가 상황에 따라 유인 전투기와 작전 연공이나 고도를 바꿔서 적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 협동 작전 능력 역시 크게 기대되는 유인기 무인기 조합의 새로운 능력이다. 스텔스 기능이 없어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유인 전투기는 무인 편대기를 앞세워 적을 먼저 발견하고 유인기가 적을 발견할 때는 무인 편대기가 미사일을 몰래 발사하는 식으로 작전을 짜 적 항공기를 기습적으로 격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앞다퉈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번에 에드가 공개한 한국형 무인 편대기는 미국이 현재 테스트 중인 XQ-58A 발키리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강력하지 않은데 대신 사람이 탄 전투기와 같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에드는 이 무인 편대기가 공대지, 공대공, 전자전, 감시정찰 임무를 맡을 수 있으며 2025년에 첫 비행을 2027년에는 KT-1 훈련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2027년에 첫 비행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역시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 정찰, ISR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전망이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미국의 X-47B 무인 공격기와 RQ-180 스텔스 정찰기를 섞어놓은 람따 날개, 람브다 윙 모양의 전파 흡수물질, 램과 전파 흡수 구조, RAS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 EO/IR과 합성 개구 레이더, SAR를 갖춰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서 언제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대나 각종 연구를 숨길 수 있지만 이런 정찰기는 언제든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탐지와 대응을 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약 5,500파운드 정도의 추력을 가진 이 엔진은 비록 추력은 전투기에 사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미 에드는 2013년부터 개발을 추진, 2025년에 시제품이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적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도록 터보팬 엔진에 특수한 적외선 스텔스 엔진 배기구를 장착할 계획이다. 두 무인 비행기 계획은 단순한 무인 드론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맡는 신개념 미래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에드가 이 신개념 미래무기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전에서 KF-21 전투기를 비롯한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